자, 만약에 정수값을 입력받으라고 하면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먼저 한 다음에 sc.nextint를 사용하면 콘솔 창에 커서가 깜빡거릴 거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O 엔터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sc.nextint라는 표현 대신에 O라는 값으로 바뀌면서 이런 문장이 실행되는 상황과 같아진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번 모듈에서는 스캐너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복습이 있는데요. 자, 이미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문장이죠.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문장입니다.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고요. 다만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문장이 이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정수값을 입력받을 때에는 sc.nexti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에는 sc.nex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배우셨죠. 그 밑에 보시면 정리가 있습니다. 스캐너와 입력 버퍼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스캐너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입력 버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알아두실 건 스캐너는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키보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바 코드에서 이 스캐너라는 걸 사용해서 키보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했을 때, 예를 들면 QWER 이라는 키를 차례대로 쳤을 때, 그리고 엔터를 눌렀을 때 키보드에서 입력한 QWER을 키보드 장치로부터 곧바로 스캐너까지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스캐너는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키보드 장치에서 QWER을 차례대로 치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자바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입력 버퍼라는 공간에 요 입력 값들이 담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스캐너 뭘 바라보고 있냐면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다 그랬죠. 우리의 스캐너가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비어 있었는데요. 이제 뭔가 입력 버퍼가 채워졌죠. 그러면 이 내용이 채워졌을 때 가령 sc.next를 사용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자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흐름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여러분은 스캐너가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을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때요. 가령 sc.next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코드에서 sc.next로 입력이 됐을 때, 자, 그때는 먼저 입력 버퍼가 비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 버퍼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콘솔 창에 커서를 보여주고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사용자가 만약에 QWER 엔터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그 입력값이 입력 버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의 스캐너, 이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입력 버퍼 안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그 데이터를 스캐너가 꺼내 들고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언젠가 키보드에서 QWER 엔터를 누른 상태라서 QWER 그리고 줄바꿈 문자가 입력 버퍼에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코드에서 sc.next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콘솔 창에 커서를 보여주면서 입력할 때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스캐너는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sc.next가 실행이 됐을 때 입력 버퍼에 내용이 이미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sc.next가 바로 땡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입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 모듈에서 입력 버퍼를 말씀드린 건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 뭐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스캐너 사용 시에 입력 버퍼의 내용이 비어 있는지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버퍼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료 구조 측면에서는 Q라는 자료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버퍼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리가 또 있는데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한 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자열, 정수, 실수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실 거는 sc.next 사용하실 거고 sc.nextLine 사용하실 거고 sc.nextInt 사용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는데요. 문자열 입력은 두 가지로 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sc.next만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sc.nextLine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sc.next는 한 단어 입력이고 sc.nextLine은 한 문장 입력입니다. 요 둘의 차이는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입력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sc.next라는 표현은 한 단어만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문자열이 입력됐을 때 동해물 과까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sc.nextLine은 한 문장 입력이니까 이런 문자열이 입력이 됐을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까지 이런 문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차이는 띄어쓰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예제 EX150 있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50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적어 볼게요. 책이 없으신 분들도 예제 코드 다 보여드리니까 꼭 적어 보셔야 됩니다. 다 쓰신 다음에 스캐너 밑에 빨간색 밑줄 쳐지죠. 그러면 Ctrl Shift 영문자 O를 눌러서 java.util.scanner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많이 하시다가 보면은 다 익숙하게 되세요. 그래서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굳이 메모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해보죠. 첫 번째 문자열을 입력하는데 문제에서 가정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2번 행에 있는 sc.next라는 게 실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스캐너와 입력 버퍼를 엔터 눌렀을 때 이 문장이 sc.nextLine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sc.nextLine은 띄어쓰기를 포함할 수 있죠. 한 문장 입력이니까요. 자, 그런데 10행에서 sc.next라는 건 한 단어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는 이때 데이터를 구분하는 단위로 쓰여요. 자, 그러니까 코드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8행과 10행과 12행에서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고 있는데 sc.next 두 개를 보시면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띄어쓰기로 요 두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다, 두 문자열을 구분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고 라는 문자열은 10행에 sc.next로 들어갔고 입력 버퍼에 그 나머지 내용이 남아있다가 12행에서 sc.next에 의해서 입력 버퍼에 있던 있습니다 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입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난 게 아니고 입력 버퍼에 있던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캐너는 키보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입력 버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콘솔 창에서 엔터키를 치면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입력 버퍼로 오는 것인데 입력 버퍼에 들어온 내용 중에 일부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 입력 버퍼의 내용이 남아있는 상태가 돼서 그 다음번 스캐너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18행에 있는 sc.close라는 건 처음 보실 텐데 이거는 사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입출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게 스캐너가 처음이신데요. 네, 모든 입출력에 있어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통로를 열었으면 그 다음에 닫아주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습관이기는 한데 조금 어려우시면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쓰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예제에서 만약에 얘가 없더라도 여기 sc에 노란색 밑줄이 쳐지거든요. sc.close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참고가 있는데요. 입력 버퍼를 비워야 할 경우, 그러니까 아까 예제 같은 경우에 sc.next가 하나 실행이 안 됐죠. 그 이유는 입력 버퍼에 어떤 내용이 이미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입력 버퍼를 비워놓고 시작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간단하게 sc.nex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요 한 문장만 써주시면 됩니다. 외우실 거는 아니고요. 자,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입력 버퍼를 비우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그 방법이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웹 개발자로서 콘솔 창에서 입력받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EX1502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1502 Alt 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와 동일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스캐너 밑에 빨간색 밑줄을 보시면서 Ctrl Shift 영문자 O java.util.scanner 선택하신다. 익숙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차례대로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9 엔터를 하고 이제 YG 엔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실행이 끝났습니다. 빨간색 버튼 안 보이시죠?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된 이름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행에 sc.nextint까지는 실행이 됐어요. 19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입력된 나이에 age라는 변수의 값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번행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구행에 보시면 sc.nextline이 있는데요. 입력을 안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19 엔터를 눌렀을 때요. 입력 버퍼에는 19 그리고 줄바꿈 문자, 계행 문자라고도 하죠. 요렇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sc.nextint가 어디까지 가지고 오냐면 19까지 가지고 와요. 사실 입력 버퍼에는 줄바꿈 문자, 그러니까 계행 문자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줄바꿈 문자는 sc.nextint에게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단위로 쓰여요. 그러니까 sc.nextint만 계속해서 사용한다든지,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값들이 잘 구분되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sc.nextline이에요. sc.nextline은 sc.next와 달리 이 줄바꿈 문자까지를 읽어옵니다. 줄바꿈 문자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중간에 띄어쓰기 같은 거 다 가지고 오죠. 따라서 입력 버퍼에 줄바꿈 문자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sc.nextline을 실행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줄바꿈 문자만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로 엔터키만 눌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sc.nextline은 입력 버퍼의 내용이 있는 채로 실행이 된 거니까 사용자에게 입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스트링 네임에는 빈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네임에는 빈 문자열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네임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이 끝나게 된다라는 흐름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입력 버퍼를 비워서 실행하면은 이제 괜찮은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sc.nextline을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sc.nextline을 실행해서 입력 버퍼를 비워주게 되면 그러면 19 엔터, yg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때 이름과 나이가 다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행에 sc.nextline 아까는 실행 안 됐는데 왜냐하면 입력 버퍼에 무언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력 버퍼를 비워줬기 때문에 sc.nextline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이 입력 버퍼를 비운다는 것도 sc.nextline 이걸 사용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신데요. 이게 언제 이런 상황을 만나시게 되냐면 sc.nextint를 하신 다음에 sc.nextline을 실행하실 때 그래요. 이게 콘솔 창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입력을 많이 받으면서 이후의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건데 입력을 받다가 보면은 숫자 다음에 문자열을 입력받아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저의 추천은 이게 입력 버퍼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바를 공부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문장을 입력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sc.nextint 다음에 그냥 sc.next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공부하시더라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웹 개발자로 취업하실 여러분들은 sc.nextint 다음에 sc.nextline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력 버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 그 다음 sc.nextline 세미콜론 요 문장을 사용해서 입력 버퍼를 비워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 정도를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해서 정수나 문자열에 해당하는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드에서 실제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해서 sc.nextint 또는 sc.next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입력 버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시고 sc.nextline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라는 문장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림으로 그려드렸으니까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면서 스캐너를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